별일 아닌 걸로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혼자 시나리오를 쓰다가 밤을 새운 적 혹시 있나요? 그렇더라도 그건 당신이 유난해서도 멘탈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심리학, 뇌과학 용어로 말하면 이건 고장이 아니라 기본 설정에 가까운 반응이에요. 오늘은 이 기본 설정을 설명하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진화적 생존 시스템, 부정성 편향, 반추사고와 재난화. 이걸 이해하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피스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오늘 고마웠어.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요. 그때부터 뇌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가 뭐 실수했나? 나만 친한 줄 알았나? 혹시 원래 나를 별로 안 좋아했나? 사실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답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뇌 안에서는 벌써 인간관계 붕괴, 혼자 남는 미래까지 다 그려져 버린 거죠. 심리학과 진화심리학에서는 이런 뇌의 특성을 생존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의 원래 직업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수만 년 전 인간이 살던 환경을 떠올려 볼게요. 깊은 숲, 맹수, 식량 부족, 기후변화, 불확실한 위협이 사방에 깔려있던 시절입니다. 이때 뇌는 좋은 걸 놓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걸 미리 감지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 소리는 바람일 수도 있고 맹수일 수도 있다. 이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한 개인보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피하자라고 생각한 개인이 더 오래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위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회로를 뇌과학에서는 흔히 편도체 A믹달라 중심의 위협 탐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맹수와 싸우며 살진 않는데 이 시스템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의 표정 하나, 친구의 답장 속도 하나, 숫자 하나 적힌 성적표 같은 것들에도 뇌는 예전처럼 생존 위협 수준으로 반응해버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같은 강도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우리 마음에 더 오래, 더 강하게 남는다는 특성을 말합니다. 실험들도 많아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해보면 칭찬을 들은 순간보다 사소한 실수나 눈치 보였던 장면을 더 또렷하게, 더 여러 번 떠올립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좋은 건 놓쳐도 괜찮아요. 꽃 구경 못해도 죽지는 않죠. 하지만 나쁜 걸 놓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뇌는 좋은 정보 10개, 나쁜 정보 1개를 줘도 그 1개에 90%의 비중을 두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SNS를 예로 들어볼까요? 칭찬 댓글 20개, 애매한 댓글 1개가 달렸을 때 자기 전에 뭐가 떠오르나요? 대부분은 그 애매한 댓글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이 만든 필터예요. 우리 뇌 속의 뉴스 편집국은 늘 부정적인 것을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반추사고, 루미네이션과 재난화, 카타스트로파이징. 반추사고는 이미 지나간 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계속 곱씹고 반복해서 떠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다시 생각해도 최악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자기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도는 상태죠. 재난화는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머릿속에서 최악의 경우까지 한 번에 점프해버리는 사고 패턴입니다. 보고서 하나 틀렸어. 상사가 나 싫어하겠지? 자리 위태로워질 거야. 곧 잘릴지도 몰라. 현실은 보고서에 실수 하나 있음인데 머릿속에서는 실직 후 인생 붕괴까지 스토리가 쓰여버리는 거죠. 이 2가지가 합쳐지면 뇌는 하나의 재난 시나리오 공장이 됩니다. 부정성 편향이 재료를 공급하고 반추사고가 그 재료를 계속 돌리고 재난화가 결말을 항상 비극으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갈게요. 이런 사고 패턴은 성격,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진화적 설계, 인지 편향,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잘 학습된 생각 습관, thinking habit이 섞여 만들어진 패턴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나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또 이 패턴이 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조금씩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속이 불편하고 몸이 긴장되죠.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위협 센서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몸까지 동시에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약한 내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몸 시스템이 너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과하게 잡힌 것뿐이죠. 이제부터는 이 과잉 작동하는 시스템과 조금 건강하게 거리두는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는 머릿속에 올라오는 내용을 사실 팩트과 해석 스토리로 나누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상황을 다시 가져와 볼게요. 사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해석 스토리, 나를 싫어하는 걸지도 모른다.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나는 항상 혼자 남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해석 쪽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폭주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말들 중에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뭐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재난 시나리오의 속도가 잠깐 느려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뇌가 던지는 예언에 기한을 주는 겁니다. 뇌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러다 큰일 날걸?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때 우리는 보통 그 예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당장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일단 하루만 두고 보자. 24시간 혹은 일주일, 불안의 데드라인을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만든 예언을 지금 이 순간에 절대 진실이 아니라 지켜볼 수 있는 가설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기 전에 몸부터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불안은 뇌와 몸이 함께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머릿속 대화를 완벽하게 설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렇게 시작해보는 게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길게 숨내쉬기.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방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묘사해보기. 손, 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느낌을 주기. 이런 행동들은 심리학에서 그라운딩 기법 혹은 신체 기반 안정화 기법으로 불립니다. 몸이 안정되면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요. 아,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하는 상황은 아니구나. 그러면 재난 시나리오의 강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머릿속 걱정을 글자로 꺼내는 것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 경계가 없어서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그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지금 걱정되는 것, 그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에 대한 내 추측, 그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처. 이 작업만으로도 뇌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도 그냥 멍하니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네. 나름 대빈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뇌는 조금 덜 극단적인 결말을 상상해도 그래도 괜찮다는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뇌가 늘 최악을 상상하는 건 당신이 유난해서가 아니라 뇌가 아주 옛날 환경에 맞춰 설계된 생존 시스템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이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된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이며, 반추 루미네이션과 재난화 카타스트로파이징 같은 생각 습관이 자동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나를 괴롭히는 적으로 보기보다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일을 너무 과하게 하는 예민한 경비원. 이 경비원은 당신을 지키려고 늘 최악의 경우를 떠올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경비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앞으로도 우리는 또 걱정할 거고, 또 최악을 떠올릴 거고, 또 쓸데없는 상상에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배운 걸 떠올린다면 이건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뇌의 기본 패턴이구나. 지금 이건 사실이 아니라 뇌가 쓴 재난소설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한 번쯤 거리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당신 마음을 맞추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당신의 마음의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피스와 함께.